근래 독일 언론사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최근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어떤 나라들보다 집중 투자를 하며 중국 내 그린 산업 생태계가 급팽창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중국이 보여준 행보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제 중국 금융시장도 친환경 경제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이 알아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갈 곳을 잃은 투자감들이 대거 친환경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탄력을 받고 급성장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움직임과 비교가 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중국과의 격차가 이렇게 더 벌어지고 있고 한국은 이제 친환경 산업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거침없이 성장하자 유럽까지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독일 신문들이 연이어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독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단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며 그 경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친환경 시대로 전환하며 중국이 이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건데요. 독일 국영방송 ARD는 2024년 2월 5일 청정에너지 투자가 더 많은 성장을 불러오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매체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취약해졌던 경제 성장을 지지했다. 이와 함께 기후보호에도 견인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중국은 작년 2023년 5.2%의 성장률을 보였다 전하며 이는 중국이 설정한 목표치 5%를 넘은 수치라고 한다. 중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은 인용문을 사용하며 조심스럽게 팩트를 전달합니다. 즉 중국 통계를 믿을 수 없기는 하다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 통계와 투자 규모, 노동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재생에너지가 중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을 매체는 밝히고 싶은 듯 합니다. 이 대목에서 ARD는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잘 굴러가지 않고 있다 말하며 제로 코로나 전략 후 세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국가 경제는 주춤하고 있고 예전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그러나 현재 거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건설업종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내수 소비와 글로벌 수요 역시 침체되어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는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다 진단을 하며 이 5.2%의 성장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묻고 있다며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방송은 바로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핀란드 싱크테크 에너지 클린 에어 연구소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 최근 수년간 중국은 청정에너지에 거대한 투자를 지속해왔다. 이 연구소는 중국의 이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 대목에서 중국의 투자는 친환경 기술, 특히 태양광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 분야뿐만이 아니라 생산에도 거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경제 성장의 40%를 재생에너지 투자가 견인했다. 이 성장이 없었다면 중국의 성장은 5.2%가 아닌 3%대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은 중국은 여전히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세워가며 화석 에너지에 의존적이다. 이렇게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 패러독스한 면이 있다며 중국이 여전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친환경 산업 성장은 가속할 것임을 방송은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민간 투자가 대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방송은 중국 경기가 식으면서 에너지 집약 산업의 에너지 소비량이 줄고 있다. 예를 들어 시멘트와 철강 산업의 경우 수요가 줄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종의 영향이다.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리스크와 부채에 대해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이 과정 중 많은 민간 및 국영 투자가 그린 에너지로 이동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몰락으로 투자처를 잃은 돈이 재생에너지로 이동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건설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성장 엔진을 옮기고 있다는 시그널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길래 중국 경제를 이렇게 강력히 견인한다, 회자되고 있을까요? 생산 캐파만 따지면 세계에서 으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소 생산의 경우 이미 오래전 유럽을 추월했다고 독일 언론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포커스는 2023년 10월 3일 조금 오래된 기사죠. 중국과 미국 그린 수소 생산을 리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매체는 유럽이 그린 수소 분야에서 뒤에 머물러 있는 동안
미국과 중국은 전진하고 있다 전하며 유럽은 현 상황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개선해야 한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유럽보다 수소 전략 구현에 있어 이미 한 발 앞선 것은 물론 이제 친환경 산업 자체도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신문은 국제에너지기구 IEA 글로벌 수소 리뷰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그린 수소 생산 캐파의 반 이상이 중국에 있다 전하며 중국은 1.2기가와트 생산 캐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럽은 이에 반해 0.22기가와트 수준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린 수소 생산 능력은 중국에 비해 유럽이 한참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재밌는 점은 중국은 전해조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중국은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 등 대량 그린 수소 생산화에 특화된 알칼리 생산 방식 기술이 세계적인 기업의 기술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수소 시장이 초기 단계이고 기술 경합성이 높은 분야이지만 중국의 수전해 기술은 유럽을 이미 충분히 이렇게 위협할 만한데요. 중국의 클린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위협하고 있는지는 영상 후반부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수소 분야에서만 보면 이미 중국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하우 축적을 통해 기술 향상이 많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제조 비용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태양광 기술로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한 것처럼 수소 분야에서마저 중국에게 위협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전해조 기술은 현 시점에서 순도 높은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전해조의 대형화, 수전해 기술 성능 향상, 내구성 개선 등을 통해 그린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시장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해 기술이 수소 기술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이 기초를 다졌다는 얘기를 독일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반해 한국의 실정은 아주 상황이 안 좋은 편입니다. 이미 상용급 수소 생산 기술은 상당히 벌어진 상태입니다. 개발 착수 시기만 보면 글로벌 선도국 대비 알칼라인과 고분자 전해지막 PEM 기술 모두 10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또한 수전해 기술 중 가장 중요한 스택 효율성과 스택 용량 모두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의 선도국들도 중국만큼 전해조 시설을 공급해보지 못하는 중인 겁니다. 당연 규모의 경제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재생에너지 생산과 기술이 이렇게 수소 경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은 이미 재생에너지 보급이 충분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 즉 풍력,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된 전기로 생산을 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공급이 충분할 때 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그린 수소 생산입니다. 친환경 산업 전문 매체 PV 매거진은 2023년 12월 4일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해 보도를 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에너지청의 통계를 인용 중국은 태양광 536기가와트, 수력 420기가와트, 풍력 발전 404기가와트, 그리고 바이오가스를 통해 44기가와트의 발전 설비 용량을 확보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전체 생산 캐파는 1.4테라와트를 넘어섰다 전하며 이는 중국 전체 전기 생산 캐파의 49.9%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23년에만 1.45테라와트 이상의 전기를 생산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년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전체 발전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불과 10%대입니다. 특히 2020년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용량은 5.5기가와트, 2021년은 4.4기가와트, 2022년도에는 3.8기가와트로 점차 줄어드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중국이 규모를 키울 때 한국은 성장이 이렇게 꺾였던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2023년에도 지속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국내 정체 환경 악화와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역성장하는 동안 중국은 더욱 성장 속도를 높였는데요.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만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신문은 2023년 한 해 1월에서 10월 사이에서만 총 191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가 확충되었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0.8% 성장했고 신설된 전기 생산 캐파의 76.4%에 해당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체에너지 보급에 있어 정체되어 있는 동안 중국은 이 분야에서 초집중하면서 아리백과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중국은 전력 공급의 50%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고 수소 기술도 시장을 리딩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자고 있었고 중국은 이렇게 전력 집주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작년 중국 GDP의 40%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했다는 말도 과장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신문은 태양광 설비가 142기가와트가 추가되었으며 풍력 발전은 37.31기가와트가 확충되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현재 태양광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태양광 생산업체 하나는 미국 시장 확대를 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큐셀은 한때 세계 넘버원이었지만 그동안 정부의 거대한 지원을 받았던 중국 기업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축소되었었고요. 최근 2년 동안은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축소 등 반재생에너지 기조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도 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부러진 녹색 사다리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하나큐셀은 이렇게 국내 매출이 반토막 나자 국내 수요 부족으로 충북 음성 공장의 모듈 생산량 축소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미국 등의 수출로 해외 사업 비중을 늘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만 신성 ENG 같은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 존폐의 기로에 서 있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환경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발전 시설에 집중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미 풍력 발전보다 중국의 태양광 생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매체는 중국은 비용혁명과 함께 태양광 솔라 테크닉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략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다 전하며 독일로 수입되는 87%의 태양광 패널이 중국에서 오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스트리아 유력일간지 스탄다드는 2024년 3월 6일 유럽이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 중 95%가 중국산이다 전하며 유럽은 이를 막을 수 없다. 또한 유럽 내 솔라 패널 생산자들의 경우 위기에 직면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에 반해 유럽의 태양광 시장은 붐을 일으키고 있다. 2023년 전년 대비 태양광 캐파는 40% 이상 성장했다. 태양광 사업이 한쪽에서는 붐이지만 또 다른 한쪽의 유럽의 생산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스위스 생산업체 마이어 부어거 테크놀로기는 오히려 주가가 87%나 하락했다. 이에 따라 독일 작센주에 있는 생산시설을 올해 4월에 닫을 계획이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이 친환경 시대로 전환할수록 유럽 기업들보다 중국 기업들을 키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만 현 재생에너지 시장 상황만 놓고 보면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환경 시대는 본격 확대될 전망이지만 중국 기업에 경쟁할 기업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대를 완성할 수소 기술에 있어서도 태양광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 친환경 시대 목전 앞에 유럽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의 위기는 친환경 산업의 몰락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점은 한국은 이런 위기감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리백, ESG 경영, 탄소 국경 조정제도, 공급망 실사법 등 친환경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이 과도기에 모든 친환경 분야에서 중국에게 밀려 한국이 뒤처질 공산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모두 중국에 의존할 수도 있겠죠. 한국, 도래하는 친환경 시대 앞에 선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